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도 2차 진지주 변동성 속에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와의 약세 속에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지수의 방향성은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함께 시장 이길 수 있는 그 섹터와 전략까지 방송 통해서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지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지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최고의 전략과 종목까지 꼽아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좀 각오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의 그 급 변동 속에서 우리의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멘탈을 잡아드리는 그 맨잡러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죠. 공매도 금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첫날은 올랐지만 계속해서 조정의 형태를 보이니까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공매도 금지까지 됐으니까 이제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식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의 주소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지 시나리오를 정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 그 전략을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오랜 기관과 또 이 큰 수익에 대한 모든 그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요, 정말 이 전문가들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십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 전문가님을 보면서 이 주식을 공부할 정도로 긴 노하우와 모든 경력, 그리고 큰 수익까지 매번 내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처음으로 함께하는 오사무엘 전문가님 꼭 집중해 주시면서요,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전문가님과 오늘 이후에도 꾸준히 함께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숲이라고 한다면 종목이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숲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흐름을 주어질지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든 이후에 더 치고 달리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5%나 오른 상황에서 더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거는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봉이죠. 월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월봉상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5선입니다. 이 125선은 뭐냐면 10년 지수의 평균 자리죠. 10년 지수의 평균 자리는 장기 기준으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피보나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대입들을 하시는데 피보나치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피보나치는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개발한 기법인데 상승 추세가 있거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 되돌림 반락 또는 되돌림 반전이 어느 자리에서 있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디선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61.8%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지받고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618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에선가 지지받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여기가 78.6% 자리입니다. 상승할 때도 어디선가 저항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38.2%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더라도 반전이 주어지고 하락을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반등이 주어지는 것을 피보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의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과거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IMF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상황을 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금융위기 상황 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어디서 반전이 나타났는지, 어디서 반등이 나타났는지 역시도 피보나치를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고 여러분이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기록하고 또 저점부터 출발했을 때 고점을 기록하고 어디서 반전이 나타났는지, 어디서 반등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78.6%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 터치하고 반등이 크게 일어났었죠. 네. 바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던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5월 달까지죠. 그럼 2008년도 9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더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지만 결국 바닥을 딛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이때 이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금도 대입한다 그러면 지금 또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앵커님 상승 다이버전스 들어보셨어요? 상승 다이버전스요? 네. 그냥 해석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가나 지수가 네. 하락을 할 때 보조지표인 RSI나 CCI가 상승을 하면 곧 상승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조지표인 RSI, 그건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상대 강도 인덱스, 그다음에 CCI, 코모디티 채널 인덱스예요.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하락 반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네. 근데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 CCI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반전이 확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지수가 더 하락하기보다는 점차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숲의 환경은 조금씩 좋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숲의 환경이 좋아지면 종목은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숲의 환경 속에서 나무도 좀 잘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정확하게 이 피보나치와 함께 정확하게 시장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숲이 점차적으로 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종목 하나하나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역시 우리 방송 처음 함께하고 계시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
입장해 주셔야지 정말 시장이 이렇게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예측해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님들 역시 배우고 싶어서 방송 함께 시청하는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어떻게 이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는 견해와 관점 통해서 매일같이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과 팁까지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방송 단순히 보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쉬운 방법이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모든 노하우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이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신진의 매매 신호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뒤흔든 핫한 이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오늘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림에 따라 소방로봇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 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방 로봇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바로 소방 로봇입니다. 먼저 파라텍 16.89%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엠젠솔루션 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이 소방 로봇입니다. 이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매매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라텍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6.89%라는 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점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뚫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히 상승 흐름과 이 매수세가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내일장을 기준으로 이 매도라고 들어주신 그 이유와 함께 이 소방 로봇 관련 테마가 앞으로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까지 함께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매도인가요? 우리가 테마와 관련하여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테마가 지속성이 있을까 또는 일회성에 그칠까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테마를 중심으로 이 신들의 매매에서 종목들을 우리가 안내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테마의 속성이 연속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간불을 보게 되면 쫓아가고 싶거든요. 더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쵸. 빨간불을 좋아하죠. 근데 파란 색깔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테마주들은 대부분 당일날 상승을 해서 그 다음날 상승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하락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방 로봇과 관련해서 오늘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스마트 로봇,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로봇들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로봇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업용 로봇도 있고 의료용 로봇, 그리고 교육용 로봇, 청소용 로봇, 지능용 로봇, 그리고 이렇게 소방 로봇, 또 서비스 로봇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 로봇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의 날이라는 특정한 날이었죠.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어디까지 더 오를까라고 봤을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봤을 때 누울 자리, 그러니까 상승 공간까지의 여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더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의 목표를 다 채웠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프링클러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왜 소방 로봇에 편입이 되었냐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융합하는 스마트 소방 로봇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로봇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왜 제가 이제 매도에 이 편말을 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강의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고 이제 윗꼬리를 달고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물론 거래량도 굉장히 급증을 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왼편에 보시면 이 구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목균형표라는 거거든요. 네.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 개발한 거예요. 과거에 거래되었던 네. 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과거에 많이 거래되었던 그 매물대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데 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라텍이 과거에 거래되었던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앞으로 이동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입니다. 선행. 아, 이런 내용이 예, 실려 있었군요. 이게 바로 매물대예요. 네. 그래서 퐁당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과거에 거래되었던 이 가격의 매물대가 앞으로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물대구나. 매물대를 앞서 그려주는 거라. 그래서 선행한다고 해서 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퐁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거래되었던 가격대가 앞으로 이동해서 매물대로 자리 잡고 그 매물대가 또 미래 그려가는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텍이 오늘 급등을 하긴 했으나 과거의 매물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그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항상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다 봐야 되거든요. 네. 주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오늘 그렇게 거래가 터졌던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름층이라는 게 있죠. 또 이 구름층도 역시 선행이 된 거죠. 위에 뭔가 가득하게 껴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선행 스팬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다 매물대입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도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일봉 상황에서 매물대, 구름층 저항에 맞았고 또 선행 스팬 이 구름층 들어가는 첫 자리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 첫 자리는 들어가는 이 문에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한 번에 허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구름층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돌파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 때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저항이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좀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눌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로 의견 정리해 봤습니다. 왜 매도인지는 이렇게 차트 보면서 함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봤는데요. 이 매물대, 일목구름대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마치 이 주식계의 역사학자, 정말 살아있는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와 이 지식들, 기법까지 모두 다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 기법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다면 그보다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시장 속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와 종목까지도 함께 대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과 강의까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소방 로봇 테마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엠젠솔루션이고요. 오늘 장에서 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또 매수예요. 이 첫 번째 종목은 오히려 오늘 상승세가 더 컸는데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매수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젠솔루션 역시 이제 소방 로봇 테마에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 소방 솔루션 그리고 자동 소화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파라텍은 매도 의견 그리고 엠젠솔루션은 매수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 파라텍은 전문 소방업체예요.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이런 자동 로봇, 소방 로봇을 만드는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엠젠솔루션은 소방 솔루션 외에 또 의료기기, 스마트홈 이렇게 다각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라텍보다는 상승률이 약했죠. 오늘은 소방 로봇이라는 그런 테마의 편입돼서 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단 말이죠. 엠젠솔루션 오늘 25%나 급등한 다음에 6%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을 형성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상황에서 21선 위에 안착을 했죠. 윗골이 길게 달린 것이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에 윗골이 길게 달리는 것은 좀 안 좋죠. 지난 8월 달에 보시게 되면 상승 국면을 달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렸잖아요. 이것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상승을 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윗꼬리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바닥에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엠젠솔루션이 지난 8월 달에 보여줬던 윗꼬리는 매도 시그널이었고 오늘 보여줬던 윗꼬리는
매수 시그널로 저는 보는 겁니다. 윗골이 길게 달리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가격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윗골이 달린 것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을까. 오늘 급등하면서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매수했던 자들의 그 매물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젠솔루션 오늘 소방 로봇이라는 그 테마에 부합돼서 상승을 했으나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갖는 것이 이런 소방 쪽만이 아니라 의료기기나 스마트홈과 관련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계속해서 지금 엠젠솔루션은요, 이 소방 이슈 말고도 계속해서 함께 상승 가능한 이슈가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이 두 가지 테마 이미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매수를 고민했던 분들께도 함께 좀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그 물린 종목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라텍이 오늘 급등했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쓰리실 거예요.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샀으나 하락을 했으니까요. 특히나 상따 전략 있죠. 상한가를 달성했을 때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기대하면서 상한가에 잡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상따 전략이잖아요. 상한가 기록해서 네. 다음 날 갭상승할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상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거거든요. 네. 상한가를 달성하고 그 위에 상승 공간이 남았을 때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 상황에서 상승 공간을 채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따 전략이 성공하기 좀 어려운 패턴이었어요. 네. 여러분께서 매수하셨던 종목들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가격에 샀는지, 왜 물렸는지, 이 종목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 이제 물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확실한 재료가 있을 때는 그 재료를 기억하면서 내가 샀던 가격까지 회복되길 기다리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바닥을 잡는 순간에 최종 바닥이라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죠. 이게 중요한데 근데 왜 매수하기가 겁나느냐?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네. 어느 가격이 바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싸다고 샀다가는 싸다고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단 말이죠.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그 자리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평단을 낮추고 평단 낮추면서 평단 위에 올랐었을 때 수익으로 완결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와,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날에 급등하는 섹터와 종목까지 보고 있지만 이미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물려있는 분들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 바닥을 잡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물려있는 종목까지도 성공적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그 기법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모두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입장만 하신다면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그 모든 노하우 나의 것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입장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을 위한 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준비하신 이 특별한 강의에 대해서 내일장부터 함께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 종목들, 관심 종목들과 핵심 비법 강의까지 여러분들께 바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입장하셔서 이 전문가 시장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수익 이어가시는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이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개별 강세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기관지염과 폐렴 등 하부 호흡기 감염증 치료제를 제조하고 있는 국제약품입니다. 중국 북부 베이징과 허베이송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및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소아과를 찾는 외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약품의 주가가 6.74% 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관련된 이 폐렴 환자 급증 속에서 오늘장에서 이 국제 약품이 무려 6.74%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 함께 철저하게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국제약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약품은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대요. 거기다가 호흡기 질환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약품이 호흡기 감염증 치료제 국제 아지트로마이신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따 강의에 제가 종목을 선별하는 기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 제재수 기기 스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무슨 말이죠? 제재수 기기 시시요? 네, 스시예요, 스시. 회요, 회. 스시요? 네. 근데 제재수 기기 스시를 먹자는 겁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요? 네, 7개인데요. 네. 재는 재무고,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수급, 그리고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전략이거든요. 네. 이 7가지 전략만 있으면 주식을 선별하는 안목이 트이게 됩니다.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제약품이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재무는 당연히 좋고요. 약이 잘 팔리니까. 재료는 당연히 지금 중국의 폐렴과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의 패턴, 또 기관의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상황이 좋죠. 기술적 위치는 또 어떻습니까? 급등 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보는 끼부림이거든요. 끼를 부린다는 것은 상승의 끼를 부리는 거예요. 상승의 끼를 부리는 것이 다시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봉 상황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잠잠하던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현재를 좌우하고 현재 패턴이 미래를 또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의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종목의 움직이는 그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을 핸들링하기보다는 그 종목들에 대한 패턴을 자꾸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봉을 보니까 저항대 위에 있죠. 이 저항이라는 것은 또 저항대도 7가지거든요. 제가 강의 때 777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항을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그리고 매물대, 또 피보나치 자릿수, 그다음에 쌍봉, 삼봉. 이것이 이제 7가지 저항이거든요. 네. 그 저항자리를 보고서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데 국제약품이 최근에 상승했을 때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단 말이죠. 이것이 중장기 이평선인 주봉에서의 120주 라인이라는 거죠. 120주선은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근데 그 저항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저항대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저항대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술적 위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당연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렴의 확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기도 좋은 게 뭐냐면 혹시 그런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네, 보통 엘리엇 5파동이라고 하죠. 네, 뭐 1파, 2파, 3파 맞습니다. 하고서 또 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네. 엘리엇 파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3번째 파동이 굉장히 긴 파동이에요. 네. 그리고 깔끔한 파동이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상승 3파동이 길게 나타날 때 그 깔끔한 파동 이후에 4파동, 눌림 이후에 5파동이 전고점을 넘어선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국제약품이 최근에 상승했을 때 상승이 아주 깔끔했단 말이에요. 이 깔끔한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눌림 후에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하냐. 제가 7가지 저항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 설명드린 게 삼봉이에요. 삼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봉은 2개의 봉우리죠. 그렇죠. 삼봉은 3개의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3개의 봉우리는 2개의 봉우리를 연결한 상승 추세 연결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약품이 이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부터 2개를 연결했을 때 3번째 삼봉을 만드는 바로 그 자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봉을 그려갈 때 저기를 타겟으로 두고 매도하면 좋은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 전략에 딱딱딱 부합되는 이 7 전략, 777 전략에 부합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강세주인 국제약품까지 왜 앞으로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지까지 정확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이 777 전략 또 엘리어트 파동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이 매수 시그널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익숙했던 그 단어들과 전략들, 파동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그 역사와 히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들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고요. 나의 매매, 나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까지 해주실 수 있는 오삼을 전문가님 지금 바로 함께 이 손잡고 이어가시는 기회 노란톡방 안에서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 오삼을 전문가님만의 이 실전 노하우 강의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노하우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 777 매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기기기기 스시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하우 들어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주식 매매 777 전략입니다. 자, 주린이 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사이트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확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기법을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아깝다 보니까 네. 가급적이면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네, 주식 초보자분들만 봐라. 아니면 너무 위험할 만큼 너무 핵심적인 강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77 전략. 첫 번째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깊기 스시. 자, 회입니다, 회. 맛있는 네. 회를 먹어보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재수 깊기 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리고 스케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전략. 자, 7가지 패턴 유형을 통해서 이 모든 기법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설명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 말씀드린 재무, 재료, 수, 제재수, 기기, 스시 자꾸 들으시면 이게 외워질 겁니다. 제가 매주 제재수, 기기, 스시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자, 재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도의 재무가 아니에요. 또 올해 재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과 2025년, 내후년의 재무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황이 점차 좋아지는 그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HTS에서 볼 때는 작년도의 재무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볼 때는 2분기의 재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이 잡혀 있어요. 파란 색깔을 보게 되면 아, 이 회사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재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전환이죠. 흑자 전환 이런 거.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도에 재무가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재료를 선별할 때는 재료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성이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신한 것인지 또 의외성인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벤트성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급 중요한데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수급도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외국인이라고 잡혀 있는 이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외국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랑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의 탈을 쓰고 한국인처럼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짜 수급을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급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술적 위치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위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이 상승 공간을 바라보고 어느 자리까지, 어느 저항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자리가 눌림목의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가. 이건데 지지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블 지지 또는 트리플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것이 이평선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지지를 깨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특히 중장기 이평선이
일봉에서의 60, 120, 240 그리고 주봉에서의 60, 120, 240 이런 것들이 더블 지지로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지지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트리플 지지로 잡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기술적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끼부림 국제화품에서 보여드렸듯이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끼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대감. 그게 바로 끼부림입니다. 그리고 일정 중요하죠. 스케줄.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정들. 오늘의 소방의 날이었어요. 그러면 소방의 날과 관련된 소방 로봇에 대한 무슨 멘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바로 이제 소방 로봇이 급등할 때 따라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그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미리 매집을 하는 그러한 먼저 움직이는 선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화품이 어디까지 오를 때에 어디서 매도하겠다라는 시나리오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7가지 저항 자리, 중장기 이평선, 일봉 상황에서 61선, 121선, 241선. 여러분의 HTS는 디폴트로 121선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1선을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은 구름층 상단 또는 기준선 또는 주봉과 월봉에서는 전환선도 저항이 된다는 것. 자, 기준선은 뭐냐면 26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일봉에서 21선은 20일 주가의 평균, 기준선은 26일 주가의 평균인데 그것은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한 평균이기 때문에 일봉의 기준선이라는 저항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선은 9거래일의 평균, 9거래일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 일봉에서 21선은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가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릿수, 이것은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때, 900원이 1,000원이 될 때 그게 저항이 돼요. 그리고 9,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될 때, 자릿수가 바뀔 때 그것도 저항이 됩니다. 당연히 9만 원이 10만 원이 될 때 그것도 저항이 되죠. 근데 가벼운 저항이에요. 그다음에 매물대. 자, 일목균형표가 상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매물대를 표시한 것을 우리가 HTS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그다음 피보나치. 피보나치는 상승의 추세를 그려갈 때 또는 하락 추세를 그려갈 때 어느 자리에서 반전의 흐름이 나타난다. 반락이나 또는 반등 그런 비율적으로 되돌림이 나타나는 자리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쌍봉, 삼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패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패턴이 다 있습니다. 다른 패턴 또 있으면 한번 누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7가지 패턴이 다 들어옵니다. 자, 삼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이런 컵핸들 패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어서 빠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급눌 패턴 매집 형태 완전 바닥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직장인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봉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에 고점 2개를 연결한 3번째 삼봉에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는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저는 구름층이라고 표현하는데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상단에 가까운 것, 니어가 가깝다는 표시니까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이 가까울 때 그 상승 공간만큼 채우는 그 수익을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주월봉은 주봉과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그 상승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서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 그다음에 컵핸들 패턴은 뭐냐면 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U자형 패턴. 네. U자형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고점을 달성하거나 넘어서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빠지죠. 그다음에 컵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가는데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고점 아래 구간에서의 핸들을 만드는 그때를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급눌 패턴. 급눌은 뭘까요? 급눌, 급하게 눌리는 패턴 이런 걸까요? 비슷해요. 급등했다가 눌리는 거죠. 자, 이게 끼부림이거든요. 네. 급등했다가 눌림. 우리는 급등한 패턴을 쫓아가기 쉽지만 눌림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아깝죠. 1차 급등에 참여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주가는 끼부림으로 인해서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급등 후 눌림에서 잡는 겁니다. 그다음 매집 형태, 이거는 그냥 쉬우니까요. 바닥에서 충분한 매집이 됐을 때, 그다음에 완전 바닥. 그럼 완전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7가지 패턴 유형에서의 삼봉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종목을 보면서 이 7가지 패턴 유형에서의 종목, 이 한국엔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국엔컴퍼니 1, 2, 3 아시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네. 기가 막히게 매도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짜릿하죠? 왜?
거기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소름 돋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매도가 딱 됐을 때 주가가 확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짜릿하죠. 네. 이 짜릿함을 선사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이 삼봉 기법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다음 삼봉이 기대가 되는 게 있겠죠. 네. 그것은 제가 종목을 이제 히든으로 좀 남겨놓긴 했는데. 네. 오늘의 자, 히든 종목인 건가요? 아니요. 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UT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 2, 3 아시겠죠? 삼봉이라는 거 쉬워요. 삼봉 1, 2, 3 세 번째 만나는 봉우리. 그다음 이것은 히든입니다. 이것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게요. 이것도 하락의 추세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삼봉이죠. 1, 2, 3 상승할 때 이 상승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으로 해서 이 상승 공간만큼의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이건 뭐냐? 네. 일봉을 채우는 겁니다.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을 채우는 거예요. 디지털 조선을 볼게요. 네. 이게 구름층이죠. 상단을 채우고 빠지죠. 그다음에 여기 구름층 상단을 채우고 빠지죠. 그다음 구름층 상단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를 바라보고 밑에서 준비했다가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 여기서 바닥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는 것. 이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 기법이라는 거.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자, 주봉과 월봉에서 패턴을 봅니다. 자, 이건 월봉인데요. 월봉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오스테오닉 월봉을 볼게요.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어디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월봉의 구름층 상단은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상승의 추세가 있지만 거기서부터 주가가 확 밀리죠. 이럴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여기서 딱 매도했는데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그렇죠? 엄청 빠졌죠. 바로 그래서 월봉에서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느냐. 자, 클라우드 니어 주봉 월봉에서 잡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상승 추세가 있는 그런 월봉에서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상승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상승이 이만큼 채워갈 때에 어느 정도 수익이냐면 무려 50%의 수익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다음 컵앤들 패턴 이런 겁니다. 컵을 만드는 거예요. 컵을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만들면서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상승률도 굉장히 좋죠. 이 상승이 바로 40% 수익입니다. 그래서 컵 핸들 패턴 이 유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매 패턴에서. 이것은 제가 히든으로 남겨놨는데 이거 노란톡방에서 공개할게요. 자, 컵을 만들고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데 상승의 목표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네. 컵 핸들 패턴에서 어디를 상승의 목표로 보고 대응한다라는 거. 그다음 급눌 패턴입니다. 급등 후 눌림 패턴. 이게 이제 급등 후 눌림 패턴인데 보십시오. 급등한 다음에 이게 산 정상까지 갔다가 골짜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네. 그죠? 또 상 정상까지 가다 골짜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아찔하네요. 바로 이 종목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서 급등 후 눌림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눌림의 바로 바닥에서 잡았을 때 큰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급눌 패턴 이해하시죠? 네. 급등 후 눌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잡는다? 급등할 때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눌림에 잡아야 될까요? 눌렸을 때? 맞습니다. 네. 바로 눌림에서 잡아야 되죠. 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죠. 애니능률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 급등 후 눌림. 이 패턴을 봅시다. 이것도 역시 급등 후 눌림이죠. 네. 급등 후 눌림인데 자, 눌림이 또 여기서 급등 후 눌림이죠. 네.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눌림에서. 특히나 이것을 이것을 어떤 종목인데요? 히든이죠. 이것도 노란 톡방에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갭 음봉이거든요. 네. 이 갭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컸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것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갭 상승해서 바로 쭉 빼는 겁니다. 자, 시간의 매매도 중요한데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급눌 패턴이며 갭 음봉 패턴입니다. 갭 음봉 패턴에 대해서는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급눌 패턴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 매집 형태 보세요. 이게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넥스트아이입니다. 앵커님도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게 장장 3개월 동안 매집이 된 거예요. 와, 진짜 네. 길게 끌고 갔네요. 맞습니다. 이 매집이라는 것은 가격이 빠지지 않고 기간의 조정이 되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되면서 충분히 매집이 되고 난 다음에 급등 패턴. 2배죠. 바닥권에서 2배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이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충분히 매집한 다음에 급등했을 때 2배를 실현한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 떴는데 2배.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넥스트아이고 네. 바로 이 다음 종목이 바로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집 패턴입니다. 네. 이 종목입니다. 아. 3개월 동안 매집이 된 패턴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네.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패턴입니다. 완전 바닥 패턴. 자, 완전 바닥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특히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아까는 저항 자리가 구름층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구름층 하단은 어떤 자리일까요? 구름층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더 내려가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말일까요? 지지의 네. 자리입니다. 아. 특히나 주봉과 월봉에서 구름층 하단이라는 것은 네. 그 매물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바로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주봉에서 봤는데 네.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왔습니다.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와서 매수 기회가 되었고 하나 더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이 바로 쌍바닥도 아니고 삼중바닥입니다. 아까는 삼봉이라는 것을 저항해서 매도 포인트로 잡았지만 그렇죠. 이것은 1, 2, 3 바로 매수 포인트를 이 삼중바닥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완전 바닥이면서 매수 포인트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힌트를 주는 히든 종목 바로 이겁니다. 삼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사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매수해야죠. 그렇죠. 완전 바닥을 잡는 바로 이 종목. 주봉의 구름층 하단을 채우고 삼중 바닥을 만드는 종목. 이 종목을 바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란투바 들어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 또 신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정말 한 번 듣고서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핵심만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강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다면요. 이 모든 패턴과 전략에 해당되는 히든 종목들 바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방송만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요. 안에선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략과 강의까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을 오픈하진 않겠고요. 네. 제가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좋습니다. IT 종목이거든요. IT요? 네, IT 종목이고요. 수익이 깜짝 놀랄만 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정말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는 회사인데 네. 바로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이거 딱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개분봉. 이 개분봉 패턴은 뭐냐?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시초가부터 쭉 내린 겁니다. 이건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많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개분봉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딱 사는 거예요. 이게 급눌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매매도 중요한데 시간의 매매 종목을 추적을 해서 개분봉을 만들었을 때 눌림목에서 딱 사는 거. 제가 내일 공개할게요. 예,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바로 이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사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방송에서는 공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급눌 패턴, 내일 당장도 급등할 수 있다는 이 히든 종목은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요. 참여하고 모든 전략과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와 전략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소방의 날을 맞아서 소방 로봇 보급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 관련 종목까지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소방 로봇 테마 탑픽으로는 두 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파라텍과 엠젠솔루션이었고 파라텍은 매도 시그널, 엠젠솔루션은 매수 시그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의 핵심 히든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이 전자파 흡수, 차폐용 자성 소재 제작 및 판매라는 IT 관련 종목이고요. 급률 패턴을 통해서 바로 내일도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방송 이후에 바로 공개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과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